자, 여러분, 답변 보내셨나요? 자, 몇 번이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답을 2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미니멈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죠?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이제 그 최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깊은 산 속에 아주 어두운 밤에 깊은 산 속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현재 이 상태만 보고 바닥으로 내려가겠죠. 지금 이 알고리즘도 그렇거든요. 이 알고리즘은 얘가 어디인지 몰라요. 자, 근데 이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등고선이 있죠. 자, 이 등고선이 의미하는 건 뭐죠? 등고선이 이 같은 줄에 있는 거는 같은 높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줄은 뭐예요? 한 칸 낮은 곳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여기 더 낮은 곳. 자, 한 지점에서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떤 방향이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같은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은 더 높아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로 향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 방향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다 구슬을 그리면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최저점이라는 걸 아니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다 구슬을 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슬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르르 굴러서 이렇게 내려가든지 뭐 하겠죠? 네. 자, 이것처럼 우리는 지금 답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형도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경사가 급한 곳으로 가더라도 그 방향은 실제로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일단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돌아서 여기까지 가게 될 텐데 일단 좀 속도를 빠르게 해보자.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타면은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가는데 엑셀을 밟으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아, 우리가 어딘가를 가는데 좀 속도를 빠르게 해보자. 그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아이디어고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속도를 사용하자. 가속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이제 그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고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리 싫어하는 학생들이 막 비명을 지를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우리 이런 알고리즘도 쉽게 이해하고 또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가속도를 이용해요. 가속도.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건 뭐예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더 속도는 빨라지겠죠. 우리가 내리막길을 이제 구슬을 굴리면은 그 내리막길에서 구슬이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 웨이트가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 속도인 것처럼 웨이트의 변화량은 우리가 속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속도, 물리 시간에 많이 봤던 속도.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느냐. 여기서는 한
한 에폭, 한 아이터레이션에서 웨이트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느냐. 그죠? 웨이트를 더 많이 변화시키면은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물론 웨이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러닝 레이스를 크게 하면은 그러면은 빨라지겠지만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을 벗어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할 수는 없고, 이 가속도라는 거는 일단 가던 방향으로 좀 더 속도를 주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만약에 요 시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가던 방향으로 계속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한번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있는데 목표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왔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게 아니라 일단 왔었으니까 좀 속도를 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가속을 붙여가지고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가 바로 이 모멘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전의 속도, 이전의 웨이트 변화, 즉 속도 같은 거죠. 웨이트 변화와 속도를 유지해서 학습 속도를 높여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존의 알고리즘은 이제 요 부분만 있는 거죠. 요 부분만 있어가지고 기울기를 에러에 대해서 W를 미분한 기울기를 구하고 거기다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새로운 게 붙었어요. 뭐냐 하면은 기존의 속도만큼, 요거 델타 W가 이제 기존의 이동 방향이죠. T-1. 요거는 T 시간에서의 이동량은, 그러니까 시간에서의 속도는 이전 아이터레이션에서의 속도, 그거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속도가 있었으면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그 속도에다가 가속을 더 주는 그런 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알파라고 하는 콘스턴트, 이제 모멘텀 콘스턴트라고 해서 알파라고 하는 걸 이제 붙여줘요. 그러면은 이 알파가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속도가 많이 유지되니까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알파를 좀 줄여주면은 기존의 속도가 좀 줄어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전에 요게 이제 기존 알고리즘이죠. 기존 업데이트 알고리즘에다가 단순하게 요거만 더해준 거예요. 이전 속도, 이전의 변화량을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의 업데이트 값에 이전 업데이트 값의 일정 비율을 더해준다. 요게 이제 심플한 원리죠. 그래서 요 값은 한 0.5나 0.5에서 0.9 정도 사이로 이렇게 적당히 정해주면은,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이 기울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빨리 내려가게 하는 힘이 되겠죠. 이런 힘이 작용하면은 요만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또 같은 힘이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경사진 곳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차에, 기존의 속도로 가고 있는 차에다가 힘을 더 준 거죠. 이 중력이 계속 받아가지고 이 차는 점점점 빨라지죠. 마찬가지로 기존의 속도가 유지되는데 여기다 힘을 더해 가했으니까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같은 힘이 주어지면은 계속 같은 속도만큼만 나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이 방향을 어차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반영돼 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웨이트 변화가 오실레이팅 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달리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다시 반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또 여기서 밑으로 있는 이 방향이니까 또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이제 오실레이션 한다 그러죠.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을 반복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면은 이미 이쪽으로 가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도 무조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던 방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왔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은 기존에 오던 것과 또 반대 방향 힘이 충돌하니까 여기까지 안 오고 적당히 이전보다는 적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실레이팅을 방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여줬던 그 그림에 보면은 자, 요 위치에서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는 쪽은 요 방향이라고 했죠. 이 방향이었으면 좋겠지만 이 방향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방향을 아는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개발하면은 여러분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요 위치에서만 기울기만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이만큼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오니까 여기서 어때요? 다시 이제 보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 다시 내리막이 이쪽 방향이죠. 또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터레이션을 거치죠. 루프를 반복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쪽 방으로 힘이 작용하지만 원래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게 되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만 조금만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는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살짝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가속도 가던 방향으로 한번 가던 방향으로 그냥 쭉 가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여기 그 딥러닝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점은 뭔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한 거는 별로예요. 머신러닝 분야에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또 우리 물리에서 나오는 또 방향 벡터로 표시하자면은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요 방향으로 지금 달리고 있죠? 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레디언트가 이쪽이에요. 힘을 이쪽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막 달리는 차에다가 역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가 이쪽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살짝 옆구리를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그 중간 요 사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원래 속도와 요 그레디언트 방향의 중간 정도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발전시킨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것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를 보고 야, 저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걸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다.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게 그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혁신, 뭐 획기적인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막 혁신이 일어나서 뭔가 막 다 뒤집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기술이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그리고 그 한 발짝은 모든 사람이 그 한 발짝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한 발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도 한 발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말보다도 훨씬 못했어요. 자동차에 브레이크도 없고 뭐 핸들도 잘 작동 안 하고 툭하면 고장 나고 이게 경사진 언덕길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이 연료가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연료통이 여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엔진은 여기 있는데 이 연료가 여기까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밀던가 아니면 후진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여튼
그런 자동차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가 됐죠. 자, 모멘텀 알고리즘을 약간 개선한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2013년에 이제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랬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떤 아주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전 세계에 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요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의 아이디어, 요 사람이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아, 여기다가, 모멘텀에다가 이 사람 아이디어를 한번, 붙여보자. 이 사람이, 요때 발표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자, 요 수식은 앞에 나왔던 그 모멘텀 수식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출력값을 계산하고 그것과 타겟을 비교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해서 로스를 세타로 미분한 거. 바로 앞에 나왔던 알고리즘이죠. 자, 앞에 알고리즘과 뭐가 다르죠? 딱 한 가지. 어딜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다르죠? 자, 이 부분이 다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기존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고 그냥 세타, x를 세타, 그 웨이트들 기존에 현재까지 만들어진 웨이트들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출력을 계산했는데, 이번엔 세타에다가 뭐예요? 알파 v를 더했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V라는 건 뭐예요? 델타 W였죠? V가 델타 W. V라는 거는 뭐예요? 웨이트의 변화량. 속도는 거리의 단위 시간당 거리의 변화량이죠. 이 속도는 한 번 아이터레이션에서 웨이트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게 속도예요. 근데 속도를 붙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학습시킨 그런 웨이트들이 있죠. 뉴럴 네트워크들의 웨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요만큼 더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기존 알고리즘은 요 위치에서 이제 그 기울기를 계산해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기울기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기울기가 제일 급한가 계산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가던 방향으로 좀 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에 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왔었으니까 좀 더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을 더 이동하는 거죠. 이 이 W가 지금 이건 2차원, W가 두 개인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만큼을 더 간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세타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뭐 세타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요 부분에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산속에서 밤에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그 전등을 가지고 있어요. 후레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앞으로 갈 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딱 비춰보니까 앞이 보이죠. 아, 저쪽에 기울기를 보니까 저쪽이 저 앞에 아직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저 앞에 보니까 경사가 왼쪽으로 나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서 왼쪽으로 가요? 아니죠. 미리 가면 되죠. 저 앞에 보니까 경사가 왼쪽으로 나 있어. 그러면 미리 왼쪽으로 가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등을 비춰가지고 이 앞을 보니까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경사가 아래쪽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죠. 바로 일로 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앞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재만 볼 게 아니라 항상 뭘 하든지 앞을 내다보면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미리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항상 현재만 보고 그 맹목적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내가 5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은 20대 아니면 30대지만 내가 20년이 지나면 50대가 되는데, 주위에 50대인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되네. 그러면 나도 저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미리, 저 때가 될 때를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뭐, 건강도 생각하고, 뭐, 직장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의 20년 후를 미리 보면, 그때 돌아가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물론, 20대 때는 앞을 안 바라다보고, 그때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때 20대 때 뭔가 좀 준비해 놨으면은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생각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걸 듣는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1명이라도 그런 걸 이제 미리 깨닫는 학생이 있으면 저로서는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자, 속도를 이제 앞을 보고 속도를 정하는 거죠. 그럼 속도는 뭐예요? 요게 속도가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이제 새로운 속도. 그러면은 세타의 그만큼. 속도라는 건 델타 W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했으면은 원래는 여기서 계산했으면 요 방향으로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갔을 텐데 미리 턴해가지고 미리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당연히 여기 현재 위치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전속력으로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뭐 이만큼 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적당히 가자. 그래서 요 정도로 오겠죠. 요만큼 오면 딱 좋은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네. 그죠? 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요 방향으로 보니까 여기서 미리 앞을 보고 이쪽을 보니까 왼쪽 방향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게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겠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려면은 여기 한 10스텝은 가야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그냥 한 스텝으로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제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지형이 이거랑 다르면 이 알고리즘이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엉뚱하게 더 느려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를 가정하면은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이제 자, 앞에 나왔던 알고리즘에서 이제 약간 수정된 거죠.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멘텀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됐죠. 앞에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요 점.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이니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니셜 속도가 있네요. 자, 이니셜 속도라는 거는 웨이트의 변화량인 거죠. 물론 이제 초기는 0으로 뭐 시작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자, 루프. 자, 요 루프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수업 시간이면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서 보너스 점수를 줄 텐데, 이거를 하나 도는 거를 이제 에포크라고 하죠. 안 써져. 자, 에포크를 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배치를 샘플링 해요. M개만큼 해서, 그래가지고 요만큼을 해서, 그 다음에 레이블 가져오고, 앞에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거 빼고 한번 볼까요? 그냥, 출력을 계산해서, 레이블과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를 미분해서, 그거를 그레디언트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없으면, 요 AV가 없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스피스 디센트 알고리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요게 붙으면 뭐예요? 이제 모멘텀 알고리즘. 여기 요만큼 요 부분이 모멘텀인 거죠. 모멘텀.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걸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자, 요게 추가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파라미터, 이 W들의 모임, 파라미터에다가 알파 V, 알파라고 하는 거만큼, 그 다음에 이제 V만큼 더 이동을 한 거죠. 앞으로 한 건 현재 위치에서, 자, 이전에서 T-1에 여기 있다가 T 시간에 여기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만큼 왔으니까 온 방향으로 좀 더 가서 여기, 요 위치, 요 위치가, 여기 이제 세타, 델타가 있는 그 위치가 되겠죠? 요걸 세타는 요 현재 위치고, 자, 요 위치에서 기울기를, 요 위치에서 아웃풋을 계산해서 그걸로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앞에 알고리즘에 요만큼만, 요거만 추가가 됐어요. 한 줄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한 줄.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모멘텀은 아까 이거였죠? 기존에 달리던 속도가 이거고, 힘을 이쪽으로 가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네스트 오브 모멘텀은 이만큼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 앞에 가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만큼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볼 텐데, SGD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처음에 봤던 그거죠.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거. 요게 이제 보면은, 자, 요것도 지형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골짜기, 여기가 아마 최저점, 여기 별표가 이제 최저점이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여기 보면 SGD는 지금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빨간 점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요. 천천히 경주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모멘텀이죠. 모멘텀 보니까 이제 가속도를 주니까 얘가 여기서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어쨌든 가속도가 없을 때보다는 이 빨간 가속도 없는 것보다는 빨리 도착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전에 요거 네스테로브 요게 이제 요 보라색이죠. 얘는 가긴 가는데 여기 모멘텀보다는 조금 덜 헤매다가 또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얼른 왔죠. 더 빨리 왔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례차례 우리가 보게 될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양.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새들 포인트가 뭐예요? 안장이죠, 안장. 말 안장. 자, 말 안장에 있으면 아주 그림이 아주 멋지죠?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말 안장점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어때요? 요 지점에서 처음 시작점이 여기인데,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에 딱 오면은 경사가 평평한 거예요. 요 지점은 평평해요. 마치 뭐 산봉우리나 이런 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봉우리에 있던지 이런 것처럼 이 말 안장 위에 딱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사방이 다 평평해요. 여기서 약간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기존의 알고리즘을 그냥 돌리면은 요즘에 오면은 요 지점이 평평하기 때문에 미분값이 사방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값이 0이니까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고 그래서 멈춰 있어요. 자, 근데 모멘텀은 얘가 모멘텀이 속도가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죠. 이거 와가지고 빠르게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헤매다가 이제 쭉 이렇게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내려오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네스트랩도 또 비슷하게 왔는데 좀 더 빨리 이렇게 오고 있죠. 어쨌든 이제 알고리즘이 개선될수록 이제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이 알고리즘이 잘 맞는 경우인데 또 다른 반대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이 오히려 거꾸로 더 나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요, 요 로스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뭐 이미지를 처리하든지 뭐 음성을 처리하든지 뭐 언어를 처리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데이터일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데이터에 뭐 잡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는 무한히 많은 그런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